이게 그 뽕이 있더라고요. 뽕이라고 하기보다 뭔가 혼자만의 뭔가 취하더라고요. 뭐 홈쇼핑 방송을 많이 하면은 네이버에 저희 브랜드가 뜨는 거예요. 실시간 검색어에. 그러면은 뭔가 막 대단한 사람 된 것 같고 뭔가 자랑스럽고 막 자신감 생기고 그런 게 있는데 제대로 시작한 거는 이제 3년 차고 처음 접한 게 6년 정도 됐는데 쇼핑몰이나 홈쇼핑 쪽에 제품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가 25살 때 했으니까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나이가 31. 지금 한 연매출 한 얼마 정도 나오세요? 최고로 많이 찍었을 때. 지금 요즘인데요. 네. 30억 조금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아니 그 홈쇼핑은 어떻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홈쇼핑도 저는 항상 운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홈쇼핑도 운이었어가지고 저희가 그 제품 하나를 인증받고 마케팅을 하면서 이제 바로 운 좋게 또 옆에 있던 사무실이 홈쇼핑 벤더사여가지고 저희 쪽에서 택배 보내는 걸 보시고 오셔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제안이요. 네,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됐죠. 그러면은 무슨 쇼핑몰 공동 사무실이나 입점해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회를 만들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 택배만 보고는 어떤 제품을 파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처음 본 게 그 카페에다가 글을 저는 꾸준하게 올려요. 판매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이제 버릇이 돼가지고 출근하면 컴퓨터 키우고 그거 먼저 올리기 시작하는데. 어느 카페? 다른 카페인데 괜찮나요? 상관없어요. 뭐 유통하는 카페예요? 네, 뭐 셀러오션이나 뭐 온라인 유통 막 그 센터인가 온유라고 하는 네이버 카페. 그리고 낙가마 그 도매국 옆에 낙가마라고 또 있는데 거기다가도 항상 올리고 공급합니다. 네, 이렇게 뭐 팝니다 뭐 아니면 어떤 거 위탁이나 뭐 공급드립니다 뭐 그런 거를 거의 항상 올려요 매일. 그래서 그걸 보시고 연락을 주셔서 막상 와서 미팅을 해보니까 바로 옆 사무실이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홈쇼핑에 들어가게 됐고 홈쇼핑이 그렇죠. 수수료가 엄청 세다고 하는데. 네. 맞아요. 홈쇼핑 몇 퍼센트 되나요? 수수료가 홈쇼핑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대략 30%에서 35%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긴 세다. 근데 수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간다 이거죠. 그렇죠. 한 번 하면은 보통 몇 개 정도 나가나요? 출고가? 그것도 좀 다르긴 한데 제품 개수로 따지면은 최소 1000개에서 최대 4000개? 택배 사람 난리 나겠네요. 초비상이겠네요. 전날부터 미리 싸놔야 돼요. 어떤 공장에서 다이렉트로 지금 받고 계신 건가요? 지금은 그렇죠. 공장 사장 그쪽 공장 관계자랑 연결이 돼서 바로바로 저희 쪽으로 가운데 사람 없이 브랜드 받고. 네. 처음에는 근데 그렇게 안 하셨겠네요. 처음에는 이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기성품 갖고 왔었나요? 그렇죠. 맞아요. 기성품에다 로고 박아서 브랜딩하고 그런 식으로 파다가 이게 잘 돼서 이제 공장으로. 이게 원래 가운데서 봐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홈쇼핑이 그 수수료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판매돼서 바쁜 건 좋은데 실속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내 위에 날 봐주던 사람 일을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딱히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배워서 직접 공장에 연결해보고 그러다가 이제는 공장이랑 다이렉트로 하고 있죠. 쇼핑몰을 처음에 이제 25살에 시작을 하신 거 아니에요? 네. 되게 어린 나이에 이제 해보시게 된 건데 처음에 어떻게 해서 쇼핑몰을 해보고 싶었던 뭐 마음이 들었는지. 저희가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게 쇼핑몰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저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에 이제 올라왔는데 돈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다가 투잡을 뜨려고 했는데 제가 휴대폰 매장에서 일을 하니까 저녁 시간 10시에 퇴근을 하면은 야간 일밖에 없더라고요. 일이 할 수 있는 게 뭐 롯데리아 배달이거나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계속 망설이고 있고 면접을 봐도 시간대가 안 맞는다고 안 된다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장님이 어디서 보조 배터리 같은 거를 떼다가 이렇게 매장 앞에 진열을 해놓는데 이게
마진이 핸드폰 판매하는 것보다 그걸 파는 게 더 많이 보조 배터리가. 보조 배터리 예쁜 거 옛날에 어.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막 디자인 뭐 캐릭터 그려져 있고 이런 보조 배터리가 너무 많이 판매가 돼가지고 액세서리를 파느라 핸드폰 팔 시간이 없었을 정도였었거든요. 그때는 보니까 이거 되겠다 괜찮겠다 해가지고 그냥 사장님이 사오시면 그 단가에 같이 한두 개 정도 사서 이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다가 올렸죠. 인스타에다가 올리고 카톡 아이디 남겨놓고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인스타에다가. 반응은 어땠어요? 이게 팔릴까 내가 팔 수가 있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쉽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근데 10시에 매장에서 퇴근을 하면은 그때 고시원에 살았었거든요. 강서구 쪽에. 택배를 보내야 되는데 낮에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앞에 편의점 CU 가가지고 편의점 택배 보내고. 나도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옛날에. 뭔 택배 계약은 뭐 몇 개 나가지도 않는데 계약하기 맞아요. 그게 계약했는데 내가 보낼 게 막 별로 없으면 그것만큼 초라한 게 없어요. 택배 맞아요. 기사님이 왔는데 막 2개 막 이렇게 내보내고 이러면은. 맞아요. 그럼 CS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어차피 그 당시에 보조 배터리다 보니까 CS 불량건들 같은 경우는 잘 몰랐어요. 뭐 이걸 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 환불을 해줬어요. 저는. 100%. 네. 그래서 이거 버는 건지 안 버는 건지 모르게 사업이라고 하기보다 그냥 판매를 했었죠. 그 당시에. 어쨌든 간에 돈이 돌고 있으니까 환불해줘도 별로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쵸. 분명히. 맞아요. 그리고 옆에 또 화곡동 도매단지가 있거든요. 화장품 도매단지인데 그런 보조 배터리나 휴대폰 액세서리를 또 취급하시는 상사가 있는데 그쪽에서 사오셨던 것 같아요. 거기서 사서 인스타에 올려서 팔았는데도 마진이 많이 남았다. 그렇죠. 되게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을 텐데 제일 뭐 그냥 생각나는 뭐 에피소드나 이런 게 있나요? 그때도 본업 그 핸드폰 매장에서 일을 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게 이제 배터리를 팔다 보니까 내가 다 파는 거예요. 그거를 사장님이 뭐 50개를 띄워오면은 내가 그걸 다 팔아서 매장에 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판매가 재밌다라고 생각해서 제 딴에 난 잘 판다 라고 생각해서 많이 이제 다른 아이템을 막 찾아봤죠. 그래서 휴대폰 케이스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핸드폰 매장에도 있었고 하니까 근데 뭐 어떻게 떼오는지 물건을 공급받는지 자체를 모르니까 나중에 이제 중국에서 물건을 조금씩 물건을 공급해 주시는 분을 알게 돼가지고 알리바바나 타오바오에서 제품을 봐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되니까 제가 사고 싶은 걸 막 사게 되잖아요. 케이스가 그렇죠. 또 마진이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마진이 엄청 좋았어요. 막 2,900원에 사가지고 2만 원에 팔고 잘 팔리고 막 이랬었었는데 그러다 그렇게 몇 번 싼 거를 사가지고 비싸게 판매를 하다가 근데 또 반응도 좋고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이제 그간 모아놨던 모아봤자 많이는 안 됐는데 지금 생각하면 뭐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였는데 그걸로 이제 아이폰 6가 나오니까 이게 엄청 붐이었거든요. 아이폰 6가 매장에서 일하니까 더 그걸 많이 느낄 수 있었는데 그 케이스를 하자. 일반적인 케이스 말고 좀 이쁜 거 고양이도 그려져 있고 고양이를 좋아해서 고양이 들여져 있고 일러스트레이션 막 들어가 있는 걸 하자 해가지고 모든 돈을 거기다가 다 넣었는데 결국에 한 개가 판매됐어요. 한 1200개 정도를 구매했는데 왜? 제 눈에만 이뻤었나 봐요. 고양이나 이런 일러스트레이션이 허무했죠. 이게 그래도 몇 달 이렇게 모아놓은 돈인데 그렇게 투잡하면서 그 돈이 한 번에 날아가니까 그래서 그거 재고를 얼마 전에 다 버렸어요. 몇 년 동안 버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아깝잖아. 재고가 나도 막 이렇게 쌓아놓고 박스로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맞아요. 핸드폰도 이제 핸드폰이 바뀌면은 케이스도 바뀌니까 맞아요.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또 갖고 있었는데 끝까지 못 버리겠다가 얼마 전에 그냥 털고 다 버렸죠. 그래도 몇 개는 남겼죠. 다 버렸어요. 아디다스 막 이랬던 거를 슈프림 이런 거를 해서 갖고 왔었는데 그거 엄청 잘 팔리잖아. 엄청 잘 팔리죠. 올려놓으면 무조건 판매가 돼서 막 10,000원, 15,000원, 20,000원씩 마진 보는 건데 그거 이제 갖고 와서 팔다가 이제 걸려면은 뭐 경고 받고 영구정지 당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오래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잠깐, 잠깐 치고 뭐 근데 잠깐 친다고 해도 뭐 몇천 개씩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사실상. 그래서 좀 이미테이션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멀리 봤을 때 좋은 게 아니야. 그게 전혀. 그럼 그걸 어떻게 또 극복을 했어요? 거기에 돈을 다 투자를 했는데 그 어린 나이에. 그렇죠. 그게 다 투자를 하고 했는데 재고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얼마 전에 버렸어요. 네. 아직 항상 뭐 마음속에는 하고 있었는데 돈이 없잖아요. 월급을 받아도 이제 이게 뭐 고시원비 나가고 핸드폰비 나가고 밥값하고 뭐 하고 하면은
진짜 남는 게 한 달에 저축을 못할 정도였거든요. 그랬었는데 이제 마음속에는 항상 그런 걸 하고 싶다. 쇼핑몰이라든지 내가 일을 하지 않는 시간에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나는 그냥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생각만 가지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했어요. 어쨌든 그냥- 마음속에 품고 네. 그걸 갖고 그러면서 하다가 방송 쪽 일을, 조명 쪽 일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워낙 없으니까 그때는 쇼핑몰, 인스타로만 팔았으니까 쇼핑몰이라는 개념도 전 몰랐을 때였거든요. 그 당시 스토어팜이 라는 게 나오고 뭐 네이버에서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스토어팜으로 젊은 친구들이 뭐 얼마 매출을 올렸다, 개인 판매자로 가입을 해서 올려놨더니 거기서는 막 이렇게 인스타처럼 이렇게 파급력이 막 세지거나 막 그러지 않다 보니까 그냥 소소하게 마진으로 보면 월 20, 30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니까 그냥 그거에만 만족하고 있었죠. 계속 직장 다니면서 다니면서. 근데 어쨌든 끈을 놓지 않고 계속 하고는 있었던 거네. 포기하지 않고. 내 제품은 없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카페를 계속 봤어요. 그냥 어떻게 커뮤니티를. 요즘은 어떤 게 나오나, 아니면 거기 노하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죠. 이것도 노하우나 뭐 이런 것도 시기에 따라서 맨날 변하다 보니까 맞아요. 항상 그냥 보고 아직도 하는 사람들이 있네, 많이 있네 이러면서 그냥 나도 하고 싶다라고 생각만 계속 하고 있었죠. 한 10년 전에 그때 절정이었는데 그때의 이제 마케팅 방법과 지금의 마케팅 방법은 되게 많이 변했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거를 늘 봐야 한다. 특히나 마케팅 방법 같은 경우는 그렇죠. 계속 변화하고 로직이 변경되고 이렇기 때문에 또 쉽게 바로 체감이 들잖아요. 그죠, 맞아요. 주문량이 확 줄어버리니까. 가장 크게 그래도 베팅했던 배팅 날린 거? 아니, 날린 것도 있고 이것을 기점으로 내가 딱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제가 기억하기엔 그때였을 거예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거 짝퉁은 하지 말아라, 안 하는 게 낫다, 이게 당연한 건데, 저는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배웠던 게 제대로 알고 있으신 분한테 배운 게 아니어가지고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마음에는 항상 쇼핑몰을 품고 있었다가 20대 중반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하려고 하다가 핸드폰 매장에 있던 친구들이 아직 있었는데 거기 사장님 한 분이 무역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무역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네 핸드폰 매장 사은품들을 사오기는 좀 그러니까 직접 사와가지고 공급을 해주는 일을 할 거다. 그리고 지금 물건도 몇 개 사놔서 하고 싶다, 시작을 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저도 그쪽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얘기를 듣자마자 원래 직장을 그만두고, 나는 그 당시 마음은 내가 한 6개월만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돈만 주면 내가 알아서 배울 수 있으니까 최소한의 월급만 받고 배워보자 해서 그 당시에 150만 원 정도 받으면서 했죠. 그 당시라고 해봤자 이제 3년 전? 4년, 거기로 들어갔다라는 네, 바로 얘기예요? 직장 그만두고 글로 다시 바로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 사무실에 반도 안 되는 사무실이었는데 제품이 엄청 쌓여져 있고 딱 사람 2명 앉을 수 있는 공간만 책상에. 그분도 정확하게 아는 분이 아닌데 그냥 어느 정도 뭐 이후 시장 조사단 이런 거를 나라에서 뭐 교육 같은 걸 해주나 봐요. 그래서 한번 갔다 오시고 나서 그분도 그 소싱 해주는 가운데 에이전시를 끼고 물건을 가지고 오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것만 딱 배워오고 그 안에서 이제 있는 물건들을 포토샵도 잘 못하니까 네이버 보면서 뭐 바깥에 색 흐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네이버에 치면은 그대로 나오거든요. 카페를 만들어서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카페에다가 그냥 무조건 올리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도매로 하려고 아예 그냥. 네. 원래 그분은 자기 것만 이제 처분하려고 물건을 수입하시던 분이었는데 너무 안 되니까 하자. 공부까지 하자 그냥. 그렇죠. 그래서 단가표를 뿌려서 꽤 많이 매출이 나왔어요. 거기서 제 돈은 아니지만 그 사장님한테 많이 매출이 갔죠. 제가 정확하게 이게 AFM 루트대로 무역을 배우거나 소싱을 배운 게 아니라서 몰랐는데 전환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뭐 내후년 된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났었거든요. 전파 안전법이. 그래서 그 당시에 그분도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오시는데 인증이 없는데 그냥 수입을 해오셨어요. 뭐 묻지마 뭐 이런 걸로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나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그냥 시키면 오는구나. 알리바바에서 URL 그 주소 따가지고 이거 사주세요라고 에이전시에 얘기하면은 가지고 갔다가 한국까지 보내주니까 당연히 그냥 오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물건이 세관에서 안 넘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면서 에이전시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폐기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왜 폐기가 되는지
이게 뭐 잘못된 물건, 그 당시 제 생각으로는 이건 잘못된 물건이 아니니까, 항상 가지고 오던 물건이니까 그래서 폐기가 된다, 뭐 올해부터 뭐가 바뀌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 한 3천만 원 정도의 물건, 원가가 3천만 원 정도의 물건이 다 폐기가 됐죠, 세관에서. 이제 물건을 떼다가 파는 걸로는 승산이 없다, 나한테는. 그 시장은 좋은데 나는 그걸 못하겠다, 힘들다, 이렇게 3천만 원이라는 돈이 갑자기 탁 들어오니까 이거 증발된 거 아니에요? 그냥 아예 날라가고, 또 그 당시는 또 돈도 많이 없어서 거의 구매 대행이었어요. 다른 업체가 이거 사주세요 하면은 돈을 주면은 그 돈을 그냥 토스해가지고 내 마진 붙여서 이렇게 파는 거였어가지고 그분들한테 돈 다 물어주고 이러다 그렇겠네. 보니까 그러니까 벌어놨던, 그 사업하면서 벌어놨던 게 이제 다 빠지게 됐었죠. 다른 쪽 아이템을 한번 해보려고, 해외에서 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제 돈이 날라가고 막 이러니까 뭘 사가지고 오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걸 하자, 안에서 다 끝날 수 있는 거, 주차 번호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레이저 각인기를 한 400만 원? 모든 걸 다, 이 남아있던 돈을 다 해가지고 400만 원짜리를 샀어요. 알루미늄 판 같은 거 얼마 안 하거든요. 이거 한 100개 해봤자 뭐 5만 원, 10만 원 이 정도 되니까. 근데 하나에다 각인을 해서 판매를 하면 뭐 개당 10,000원, 20,000원에 파니까 10개 안 팔렸던 것 같아요. 네, 이미 너무 자리 잡고 있던 분들이 딱딱딱 있으셨어가지고 전문적으로 인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중국에서 갖고 오지 않으면 나는 안 되겠구나, 다시 그때 한번 깨닫고 KC 인증이라는 거를 공부를 해서 알아봤죠. 안전하게 그럼 중국에서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리스크를 거치지 않고 안전하게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공부를 하면서 내가 가지고 들어오던 게 편법으로 가지고 왔던 거였구나, 운이 좋아서 들어왔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정확하게 이제 절차를 밟고 할 수 있는 게 KC 인증밖에 없다. 차량용 무선 충전 거치대를 KC 인증을 받고 나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게 3년 전. 그게 얼마 전이죠? 1년 전? 1년 전, 1년 반 전. 그럼 지금 이제 좀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KC 인증을 저희가 취급하는 제품이 이제 그 하나밖에 없거든요. 주력 상품. 주력 상품 자체가 차량용 거치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전부터 저는 원래 뿌리가 핸드폰 매장이었었으니까 핸드폰 관련 뭔가 액세서리들, 그리고 지금 주변에 대표님들도 그쪽 업에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품목을 넓히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셀카봉 이런 것들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런칭하고 이제 홈쇼핑에도 런칭이 들어갈 것 같아요. 어차피 한번 물꼬를 텄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처음 시작할 때 똑같지만 모든 걸 다 자기 혼자 하잖아요. 소싱, 맞아요. 뭐 포장, 뭐 상세 페이지 만드는 거. 저도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모든 걸 CS 이런 거 다 혼자 하다 보니까 이거 못 놓겠는 거예요, 이걸. 직원이 있어도 주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거를. 그 주려고 일을 또 만들어야 돼. 그게 더 짜증나는 거예요. 어떻게 줘야 될지, 어떻게 줘야 되지, 또 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를 주면 뭐 한 개 더 생겨야 돼. 그래야 마음이 편하고 막 이런데, 이거 빨리빨리 줘야지 이제 큰 사람이 된다고 하는데 아직 그래서 큰 사람이 못 되나 봐요. 그래서 지금도 뭔가 막 자기 개발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어차피 중국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중국어를 배우자라고 해서 많이 배우려고 하고 과외도 받고 있는데, 이게 받다 보니까 이게 방송 시간, 우리 홈쇼핑 방송 시간이랑 겹쳐버리면은 진짜 시간이 없거든요. 전날부터 막 포장을 미리 해놓고 막 해야 돼가지고 시간이 없는데, 이제 과외를 이제 한 번도 못 빠지다 보니까 그때 그냥 느낀 게, 전문가한테 일을 맡기자. 그냥 뭐 상세 페이지든 내가 조접하게 만들 바에는 뭐 상세 페이지 업체한테 맡겨서 제품 주고 그분들이 만들어 오는 시간에, 내가 만들 시간에 난 다른 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일을 좀 분담해야겠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고, 요즘엔 직원들한테도 일 다 주고 있고 한가하네요. 시간을 사는 거죠. 돈으로 시간을 사는 거니까. 쇼핑몰을 지금 이제 막 시작하거나 이제 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게 도전하시는 분들한테 좀 마지막으로 좀 어떤 이거 하나만큼은 좀 갖고 해라, 아니면 좀 어떤 조언 같은 거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처음 시작해서 판매를 하다 보면은 세금이나 자기 마진을 몰라요, 정확하게. 하나를 판매를 했을 때 얼마 남는지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를 판매했을 때 뭐 2,000원, 3,000원, 뭐 5,000원 대충 몇천 원 남겠지 라고만 생각하고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물건을 어쨌든 사서 판매를 하실 텐데 판매되는 금액을 자기가 이제 받게 되면은 그게 다 마진처럼 보여요. 처음에 다 내 돈이다. 그러다 보니까 씀씀이도 커지고 많이 이제 자금도 많이 쪼달리시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자기가 얼마 남는지 자기가 얼마를 버는지 하루에 몇 개를 팔아서 한 달에 몇 개를 팔면 얼마가 되는지만 잘 알고 시작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쇼핑몰 해가지고 이제 뭐 금방 그만두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도 많이 뵙는데 거의 대부분이 정확한 자기가 얼마를 버는지를 몰라요. 들어오는 돈만큼 쓰시고 뭐 물건은 어차피 재고 눈에 보이니까 재고 저만큼 있으니까 저거면은 뭐 얼마 되겠다. 100만 원 더 들어오네. 뭐 이런 생각하시면서 사업하시는데 거의 다 재투자기 때문에 수익을 내더라도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 사입을 또 해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도 물건 나오는 이익금 다 다시 그대로 이제 물량만 늘어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재고만 많이 나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 시작하실 때 자기가 얼마를 벌고 있는지 마진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게 제일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시작할 때도 그랬어요. 지금 쇼핑몰을 해? 지금 이제 다 이미 다 꺼져가는 추세인데 지금 쇼핑몰을 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시작해도 저보다 더 많이 매출이 나오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어가지고 너무 많아서 시작하시고 싶으시면은 차라리 저는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진입장벽이 낮은 게 장점일 수도 있는데 단점이기도 해가지고. 그죠. 진입장벽이 낮죠. 낮은데 대신에 이제 상품을 어디에서 갖고 오고 그렇죠. 나만 독점적으로 팔 수 있는 그런 진입장벽을 스스로 만들어내면 경쟁자가 그렇죠. 거기는 쉽게 못 뚫고 들어오는. 쇼핑몰도 마찬가지로 옆에서 그러니까 돈을 까먹더라도 시도를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보고 부러워만 하고 아예 시작도 못하고 그냥 생각만 하다가 접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맞아요. 거죠. 저는 늘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시도를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모든 것을 다 베팅하지 말고 내가 한 100만 원 정도, 200만 원 갖고 한번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여러 번 시도해라. 올인하지 말아라. 저는 옛날에 그랬거든요. 난 쇼핑몰 할 때 올인했어요. 전 재산을 다 건다, 씨. 전 재산을 다 걸어서, 하루에 잠도 5시간 이상 자면 안 된다. 그건 사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존나 열심히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존나 열심히 했는데, 아니더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자원을 갖고 도전을 해보고, 거기에서 잘 되면 조금 더 투자해서 조금씩 진행하고 아니다 싶으면 다른 걸로 계속 넘어가는 이런 작전을 썼어야 되는데 어려가지고 그랬나 뭐 이렇게 혈기가 왕성해서 그랬나 이 조금 된다 싶으면 몰빵한 거죠. 그래서 그쵸, 크게 그쵸, 망했었어요. 저도. 하긴. 근데 이게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맞아요. 일단은 많이 깔아놔야지 하나라도 온다. 어떤 분들은 하나에 집중해라. 이러다 보니까 어떤 쪽이든 다 성공 모델이 있다 보니까 나는 그때 당시에 처음 시작했을 때 온라인 쇼핑몰 MD로 그러니까 뭐 커다란 뭐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냥 쇼핑몰 사이트의 MD였어요. 그러니까 상품을 기획하는 친구. 그 친구가 9년 정도를 일했던 거죠. 그러니까 엄청 초반부터 한 거예요. 인터넷 시장 초반부터. 그 친구랑 같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친구랑 나랑 느꼈던 게 소싱을 되게 많이 했어요. 되게 이 아이템 저 아이템 많이 하면서 우리는 그때 아까 말했잖아요. 초반에 하루에 100개 나가는 게 로망이었다. 하루에 택배 100개 싼. 근데 한 상품에서 100개가 안 나오더라고 잘. 근데 그쵸. 소싱을 계속 이거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서 올리고 이것도 해서 올리니까 여기에서 5개, 여기에서 3개, 여기서 2개 이렇게 땅땅땅 돼서 이게 모여서 100개가 되고 그 중에서 어떤 한 제품이 히트가 딱 되면서 거기서 막 몇백 개씩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 친구랑 나랑 딱 공감했던 게 야 이렇게 100개 모이는 거구나. 한 품목 100개보다는 한 품목 100개 하려면 정말 운, 타이밍 맞아. 모든 게 일치해야 되는데 확률이 되게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쇼핑몰 처음 하시는 분들 보면 물건만 몇 개 올려놓고 와 이거 대박 날 때까지 비나이다 하고 계시잖아요. 막 여러 가지 마케팅도 해보면서. 근데 그렇게 기다리느니 차라리 여러 가지를 올리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상품을 뭐
한두 가지만 올려서는 그쵸. 사실 맞아요. 하나만 팔아서 많이 판매가 되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 진짜 그쵸. 운이에요. 진짜 아. 그렇게 되면. 저도 지금 하나만 파는데 하나 이렇게 운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연매출이 30억이 나오는 거거든. 그쵸. 다 그 다른 거 소소한 거 몇 개 이제 건너서 판매하는 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그게 80% 90% 이상 되죠. 지금 그러면은 자금이 이렇게 크게 회전될 때 아주 조금 일정 부분 띄어서 계속 다른 거 네, 추가하셔야 되는 게 지금 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맞아요. 봐도. 운이 닿기 전에 다른 거를 빨리빨리 해놔야죠. 맞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그렇게 황균이처럼 정말 운이 터졌던 적이 있어요. 처음에 쇼핑몰을 시작했을 때 정말 그냥 진짜 재수가 좋게 빵 터졌어요. 그 시즌하고 정말 잘 맞아떨어졌던 거죠. 그러면서 진짜 난 꿈꾸는 줄 알았어요. 이게 막 우리가 물건을 쇼핑몰에 올려놓으면 핸드폰으로 그쵸. 이제 버릇이 생기잖아요. 몇 개 들어가면 이게 막 눌러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주말에 토요일날 올려놓고 일요일날 저녁에 심심해서 이렇게 눌러봤는데 주문이 100몇십 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난 그때 이거 꿈인가? 이랬어요. 그쵸. 막 한두 개, 다섯 개 이렇게 들어오다가 세 자릿수 들어오면은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무슨 초단위로 바뀌는 거예요. 들어오는 주문 숫자가 거짓말처럼. 그때 이제 돈이 이렇게 막 흐를 때 돈 같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숫자 같은 거야, 숫자. 그냥 맞아요. 어떤 커다란 숫자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맞아. 그냥 내가 막 한 돈 막 10만 원, 20만 원 써도 티도 안 아무렇지도 나. 아무런 티도 안 나. 모르겠어. 어저께 얼마가 있었는지조차도 모르겠어. 내가 얼마가 있는지를 모르잖아. 뭐 그렇게 돈이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돈의 씀씀이도 되게 커지고 이렇게 물건값들을 다 주고 이 시즌이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은 철밥통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이템이 네. 영원하지 않아요. 그쵸. 그러다가 이렇게 하락세로 딱 오면서 물건값 다 이제 정산하고 갑자기 막 세금 내라고 하고 이러니까 돈이 없는 거야. 오히려 땡겨서 내야 되고 막 대출해서 대출 내야 받아야 되고 되고 맞아요. 대출 받아갖고 거래처 입금해줬어요. 나중에. 저도 옛날 대출 받아서 세금 내고. 그죠. 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를 맞아요. 해주신 거니까 세금이 진짜 크니까 그죠.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잘 나왔는지 네, 모르겠는데. 다음에 또 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